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중국 공산당을 향한 정책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했던 굴욕적인 친중 정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향한 한마디로 멸공의 정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주의 외교, 문재인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우리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방첩 당국과 정부가 발표를 통해 중국이 30곳이 넘는 유학생 조선족 단체 총동원령을 내렸다라는 소식, 사드와 관련, 후쿠시마와 관련한 이 조작,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나깨나 반중 친미, 자나깨나 천멸중공, 한미 동맹만이 살 길이다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한 조선족 단체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동식물 이상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며 일본 현지의 이 토군 세력이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40톤을 숨기려고 원전 폭발 당시 해외 지원을 거부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등등 검증이 되지 않은 여러 얘기가 당시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족 단체, 이 단체 대표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굴종 행위라며 한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가짜 조작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우리 방첩 당국은 이 조선족 단체의 활동이 일본의 오염수 괴담 확산을 위한 중국의 심리 공작, 조작 등 그중 하나일 가능성을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첩 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이 지금 30곳이 넘는 한국 내 유학생, 조선족 단체들을 활용해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여론을 자극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다수 감지했다라고 방첩 당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족들과 중국 유학생들, 조선족 출신의 한 지방의회 의원도 오염수 반대 여론 확산,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반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 대놓고 한국에 있는 조선족 단체들과 또 유학생 단체들의 지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정부의 소식통은 중국의 공작은 외교, 친선 활동이라는 외피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의도는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강력한 워딩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동맹이 전례 없이 밀착하면서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상대로 한 영향력, 공작, 필요성이 커졌다라며 한미일 동맹 강화에 중국 정부가 이러한 국론 분열, 사드와 오염수 괴담과 같은 공작을 시키고 있다라고 정부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편파, 과장 기사를 양산하며 이런 영향력 공작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반대하고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친야 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침에 항의하자 관영 매체들이 한일 정상의 외교쇼, 여론 반발로 찬물 같은 자극적 제목을 달아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마치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처럼 중국 관영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한국 미디어 매체들에 대한 투자,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을 통해 영향력 공작 규모를 중국 공산당이 키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2016년 7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에는 재한, 화교, 유학생, 언론인 등 100여 명이 모여 양국 간 우정을 파괴할 것, 한국을 화약고로 만드는 행위란 반대 성명을 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중식당 비밀 경찰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됐던 왕모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국내에 중국 유학생 다수가 언론에 나와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봉쇄, 한국에도 위협이고 미국만 이득이 된다라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이런 여론전 뒤에는 중국 당국 차원의 공작 활동 지원이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벌이는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건 중국은 친미 성향 국가들에 대한 심리전 공작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친미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국이 집중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2030 세대 내 반중국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현재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친중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명인들 집단을 갖추고 팔로워가 수십만에 이르는 소셜미디어, SNS 계정을 통해 중국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통상적 홍보를 넘어 동북아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는 동북 공정유의 왜곡 등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래 세대의 친중화를 노려 한중 간 영화 공동 제작을 추진 중이고, 팬데믹 이후에는 여러 지방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프로그램 개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원군으로 참여한 등자령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공동으로 추모하는 사업을 모색하는 등 역사를 활용한 영향력 공작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제외 공간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2020년부터 한중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며 국내 여론 주도층에게 자국 입장을 전달하며 대중 우호 언론을 조성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 교육부 산하 공자학원도 영향력 공작의 천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상당수 서방국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자학원 퇴출에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어학 등 중국 관련 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현지에서 파견된 교직원이 첩보 수집, 중국인, 학자, 유학생 감시 등 사실상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9곳의 공자학원, 무풍지대입니다. 상당수 대학이 공자학원 운영 예산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만큼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월 30만 원에서 160만 원가량 지급하고 중국어 대회 입상자에게 중국 취업을 미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자나깨나 한미 동맹, 천멸중공 반중친미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